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1부는 만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예,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논의 소식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예. 근데 이것을 먼저 구매한다. 예, 그럼 이게 개발됐다는 얘기인가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 예, 현재 MSD, 로슈 그리고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 중 이제 MSD, 머크라고 부릅니다. 이 머크가 개발 중인 몰누피라비르라는 치료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이르면 하반기에 3상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연내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3상이면 거의 다 온 거니까. 예. 4분기. 효과만 입증이 되면 되겠죠. 예. 4분기라. 예. 국내 기업들도 개발하죠. 예, 국내 여러 업체도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좀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 한 6개 정도의 제품이 현재 임상 시험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예. 계획하고 승인을 받고 실제 효과를 입증하고 이럴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실제 시제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해외 제품에 우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제품들 임상 거치고 승인 나오면은 어때 수입 당연히 이제 시도를 하겠죠? 예, 그렇기 정부에서? 때문에 이제 선구매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예. 현재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우는 170만 명분 1조 4천억 원어치를 선구매했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예. 이 개발과 승인이 모두 다 끝난 상태에서 수입 계약을 그때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백신처럼? 네. 예, 백신과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올해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자금으로 예산 362억 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 선구매에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사항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진 않았고요. 예. 이 계약이 완료가 될 때쯤에 이 가능한 한 공개 범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백신보다 치료제가 보통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62억 원이면 몇 명 분량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예상으로는 3만 8천 명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양은 아닌데 예. 이게 1인당 9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정말 비싸네요. 예, 상당히 비싸죠. 예. 근데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비싸게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시선도 있는데 예. 이 미국 앞서서 계약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기업 제품인데도 1인당 한 700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게만 비싸게 특별히 계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신제품이고 워낙 많은 또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제다 보니까 예. 초기 비용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거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논란의 영화 국내 유통 취소입니다. 논란의 영화. 중국 공산당 영화 얘기하는 거죠? 예, 1953,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예. 이게 6.25 전쟁을 북한과 중국의 관점에서 묘사한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목이라던가 주연 배우, 만든 사람들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영화가 국내에 유통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빚어졌는데요. 이 제목인 금성 대전투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막바지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벌어진 전투 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 군 1,7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10,000명이 넘는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한 아픔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혹여나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유통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거세니까 그럼 유통을 취소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도 이게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 관람용 그런 심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비디오용 심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16일부터 VOD 서비스를 통해서만 유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마저도 이제 취소하기로 여론이 거세지면서 취소하기로 했고요. 수입사인 위즈덤 필름 같은 경우는 사과문을 내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판권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이 영화를 볼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부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부에 속하는 의견인 것 같고요. 예. 이 유통 취소에 대한 반발의 표현은 아니고 유통 소식이 전해질 당시에 그러니까 예. 어제 이전에 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얘기가요. 예.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개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금성 대전투의 국내 유통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시죠. 예, 세 번째는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폭락입니다. 예, 엄청 빠졌죠.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2거래일 동안 뭐 10%대, 7%대 연속해서 빠져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 3거래일 동안 뭐 2%대, 7%대, 2%대 예.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우와. 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두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사실 뭐 7%뭐 다른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렇게 큰 기업들이 큰 종목들이 7% 빠진다 또 연속해서 빠진다 사실 굉장한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가로 한 뭐 수십 조 단위로 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정부가 규제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혁신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줬더니 한번 좀 놔줬더니 공정과 상생을 무시한 채 이윤만 추구하더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두 회사가 운영 중인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가 뭐 중단되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을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가 이제 우리 보통 그 페이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페이라던가 뱅크 뭐 이런 뱅크, 이름을 달고 나오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예. 이제 본격 도마 위에 올랐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그 투자하신 분들요. 많이 사실은 힘들겠어요. 맞죠. 뭐 이런 규제, 그러니까 이용자로서는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는 행태에는 비판을 하지만 또 주주로서의 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은 이용자들이니까 뭐 잘 모르고 또 이런 거 몰랐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편리하고요, 했고요. 근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고, 근데 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또 큰 손해를 지금 보는 상황일 텐데. 실제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학 개미 운동 그런 예. 초보 주주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실제로 뭐 20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구매한 종목 10위권 안에 둘 다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 폭락이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도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큰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지금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망관이 뭡니까? 네, 마지막은 태풍 찬투 소식입니다. 찬투? 이게 뭐죠? 네, 14호 태풍인데요. 예. 크기는 작지만 세력이 꽤 강한 태풍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필리핀을 지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상 중이구나. 예, 북상 중입니다. 예. 본격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14일과 혹은 15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비도 많이 뿌리고 바람도 많이 불 거다.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경로 변경 가능성이 있고 예측이 태풍이다 보니까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현재 뭐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거나 하면 그 예보에는 뭐 예상 강수량 같은 거는 따로 포함이 네네. 되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 태풍 진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말이 지나면서 강수 지역이라던가 양에 대한 뭐 추가 예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태풍이 14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13호도 있잖아요. 예, 13호 태풍 이름은 꼰선인데 예. 이 꼰선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거쳐서 중국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 찬투는 유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오게 되겠고요. 현재 꼰선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찬투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망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